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하지 마요. 뭐야, 네, 저는 다시 네, 자가 발전 스튜디오의 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힘드네요. 힘든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긍정이 왜 힘든가요? 오늘 긍정이가 유독 더 힘들어 보이네요. 어디 힘을 쏟은 것 같은데. 엄살이 겁나 심해. 원래 엄살은 심해. 오늘 너무 피곤해. 근데 오늘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 얼굴이 원래 검거든요. 근데 뻘게. 근데 뻘게 헬보이가 됐어. 오늘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아까 카페에 앉아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저렸고 못 일어났어요. 불광역 엔젤리너스에 있었죠. 네. 거기 원래 그래요. 거기 약간 안 좋은 터야? 수메클로. 아 미치겠어. 이거 뭐지? 이거 엘로드 들고 다니는데. 아니 뭐 거길 뭐 이게 엘로드 이렇게 돼. 야, 하지만 소장 들어와 집에. 그게 아니라 거기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기가 눌렸구나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뻘짓하러 가는 사람들은 약간 기가 눌릴 수 있어. 자료조사했는데 자료조사가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아 예, 그러니까요. 엘로드를 들고 다녀. 네, 뭐 어찌 됐건 저희 동네 불광동에는 엔젤리너스라는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 가지마. 거기는 포켓스탑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아니 은실장네 동네 오기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그 불광역의 엔젤리너스가요. 아니 이게 아니고 여기 오기 싫어. 오는데 여기 오기 싫대잖아. 오는데 그럼 올 스튜디오 때는- 차려 가서. 올 때는 20분이거든요. 근데 나갈 때 40분 걸려요. 이상해 동네가. 그게 그 이명박 정권 때요. 네. 중앙차선을 거기까지. 만들어서 그래요. 아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지간에요. 여러분 네. 엔젤리너스가 반갑습니다. 있고 그 옆에 롯데리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두 개의 포켓스탑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근데 포켓몬고를 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문제인데요. 이제까지 방송 문제라는 얘기하고 있었잖아 다들. 주제 네. 준비 못했다고 멍청이다. 아니 준비는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사실 저는 약간 우리 회의방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했. 아니 뭔진 알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걸 굳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된 건가요? 청취자 입장에서 나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을까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밌으면 안 되죠 보통은요. 네, 우리 재밌자고 하는 방송이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그래서 뭐 일부를 책임지는 아망드 씨가 한번 말해주시죠.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제목에도 써있겠지만 웹브라우저 특집입니다. 이 요즘 그래도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요즘 대중들한테는 네. 웹 브라우저가 여러 개다라는 것들이 이제 당연시가 됐어요. 다행히도. 내가 천만 원하는 다행이다.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 올해도 아니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웹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인터넷 아이콘. 저는 어렸을 때 웹브라우저라는 그 이찬진의 컴퓨터 교실이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아, 굉장히 오래전에 찬진이 형 뭐 하지? 설레발 치겠죠 아직도. 네, 아이폰 곧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근데 그랬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쓴 글에 웹브라우저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난 이게 왜 이렇게 야한 거 같은 거야 약간. 왜 브라. 브라라는 그 때문에 너무 야한 거 같은 거여서 네. 이거를 말해도 되나? 충격받았어. 네, 그래서 그게 중딩 때죠? 아니 아주 어렸을 때. 그게 한창 뭐든지 다 야할 때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이 써 있지? 어떻게 거기서 야함을 찾아? 그러니까 뭐든지 야할 때고 뭐든지 즐거울 때가 있어. 알았어. 네.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정도로 많이 나이가 네, 먹었습니다. 원하는 브라를 찾아서. 네, 내가 말하려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컴퓨터 유독 우리나라에 윈도우 보급이 다 그렇게 컴퓨터 보급이 윈도우로만 되어 있었고 네. 또 당연히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쓰면 여러 가지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다 얽혀서 당연히 인터넷은 이걸로 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완전히 깨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금 저는. 딱 10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인기 많은 브라우저들은 10년이 이제 막 된 브라우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겠군요.
일단 제가 웹브라우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웹브라우저가 뭔지 한번 그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개념이 좀 덜 잡힌 사람들이 야한 있을 수 있는. 일단 웹브라우저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들이 많은데요. 정의. 웹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소위 말해서 웹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네. 근데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역할극을 한번 해보면 네. 여러분이 인터넷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쳐요. 자가발전.com이죠. 자가발전.com을 쳐요. 보고 싶어 이렇게 그 브라우저한테 말을 해요. 그게 말을 하는 행동이군요. 네, 그러면 브라우저는 열심히 DNS라는 곳에 가서 야 www.자가발전.com의 진짜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DNS는 여기서 뭐예요? DNS라는 말이 나오는데 DNS는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인터넷 주소 있죠? 이 주소가 www.자가발전.com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가발전.com 이렇게 네.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소들 잘 까고 들어가 보면 뭐 123.456.789.0 뭐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숫자인 IP 주소라는 것들로 매칭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쉽게 알아보는 건 인터넷 영문으로 된 주소고 네, 도메인이라고 하죠. 반대로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IP 주소일 네. 테고요. 그래서 이 DNS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네. 도메인을 IP로 변환해서 야, 이 주소야! 라고 브라우저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이 IP 주소를 갖고 열심히 실제 야, 여기가 자가발전.com이라니 하면서 막 또 쫓아가요. 네네네. 그러면 그 쫓아가 보면 자가발전에 서버가 컴퓨터가 한 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 IP 어딘가 주소를 있겠죠. 가진 컴퓨터가 네네네. 있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야, 자가발전.com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여기에는 이번에 올라온 글이 있어. 블로그 라고, 형태야. 블로그 글이야. 이러고 주소를 딱 그 내용을 줘요. 네네.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심히 그걸 다시 집에 들고 뛰어옵니다. 네. 들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게 바로 브라우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안 좋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여지는 속도도 느려질 수도 있고 지금 얘기 들어본 대로라면 멍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멍청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우리가 의도한 그 자가발전이 의도한 형태는 이런 아주 깔끔하고 멋들어진 페이지였는데 브라우저가 좀 멍청한 친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못 보여주거나 그렇죠. 그림이 깨져 보이거나 그렇죠. 배치가 잘못된 걸로 보여주겠네요. 그렇죠. 안경 같은 거야, 안경. 컴퓨터만 보는 코드가 우리가 잘 설명했으니까 나오는데, 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 예. 네. 우린 절대 긍정을 왕따시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빨개졌잖아 또. 아니, 안경 좋아요. 안경 좋은 말이네요. 근데 지금 의인화한 게 난 더 와닿긴 한다. 뛰어가서 알려준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는요. 인터넷의 발전이랑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오늘 뭐 인터넷 특집이 아니니까 네. 뭐 브라우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초로 인터넷이라는 걸 했던 거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은 현대 크롬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먼저 시작했지 않을까? 왜냐면 윈도우 3.1 쓸 때도 있었거든 이게. 맞아. 그 똑같은 아이콘의 형태로 젠장. 그 전에 인터넷이란 게 있었나? 그래서 이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팀 버너스-리가 그 넥스트 스텝용으로 만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브라우저가 최초로 나온 브라우저예요.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네네. 우리 애플 특집 한번 했다 망했잖아. 그렇지. 짧게 얘기할게요. 네. 애플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네.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네. 걔네가 스티브 잡스가 나가서 야, 나 새로운 애플 같은 거를 만들 거야 하고 넥스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 나왔던 거. 네, 그때 나왔던 그 컴퓨터용으로 만든 브라우저가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뭐 정리하자면은 그때 뭐 IBM도 나오고 애플 2 이런 거 나오던 컴퓨터가 우후죽순 나오던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나가서 차린 또 다른 컴퓨터용으로 나온 게 최초의 브라우저고요. 그럼 그게 실사용으로 좀 됐나요? 그게? 많은 애들 이때까지만 퍼졌나요?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일단 보급이 안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브라우저가 이루어져 있고 네네. 만약에 요새는 뭐 네이버 로고도 이미지고 그치, 뭐 다 다 그렇잖아요. 이미지잖아. 구글 로고도 네. 이미지고 다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미지로 인터넷 한다는 게 좀 생소했고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거기에 이미지가 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93년에 모자이크라는 이름의 브라우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왜 인기가 많아지냐면 네네. 인터넷을 하면서 인터넷 창에 이미지를 직접 띄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최초의 브라우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이크라는 이름의 브라우저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돼요. 네네. 인터넷을 하면서 글자와 이미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브라우저로서.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요새는 막
인터넷에 막 동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지만 나와도 이거는 혁신이었던 거야.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럼 그 도스 같은 거 도스로 대화 그 타이핑하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미지가 같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 거기에. 이때까지면 이때도 이제 GUI 플랫폼이 나오긴 있었어요. 나왔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스용 이제 CUI라고 하죠. 글자로 이루어진 UI에 대한 브라우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뭐 처음에 나왔던 브라우저가 뭐 맥용이라든지 처음에는 유닉스용으로 나왔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윈도우용으로 포팅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모자이크가요? 어쨌든, 네, 모자이크가. 그래서 모자이크는 마크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랑 에릭 비나라는 사람이 두 명이서 에릭 베네요? 에릭 비나 비나요. 라는 사람 두 명이서 네. NCSA라는 그 미국 국립 슈퍼컴퓨팅 연구소에서 만든 브라우저예요. 세 보인다 벌써. 세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헛웃음 나오는 브라우저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글자랑 이미지로만 보면 이게 무슨 인터넷이야, 뭐 이런 네. 느낌이 드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닉스로 만들었지만 이제 윈도우용 나오면서 나날이 위상이 높여져 가고요. 무엇보다 비상업적인 목적에서 모자이크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풀었고, 그다음에 유닉스 버전은 소스 코드를 공개했어요, 오픈 소스로. 개발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 발전에 높은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 마크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모자이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네. 모자이크를 이제 그 쓰레기통에 갖다 죽여버렸어요? 박아요. 그래. 내 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죽인 거지 뭘. 모자이크를 죽인 성경에 장본이기도 그런 합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네. 네. 오늘 긍정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 모자이크가 네. 이 인터넷 시장이 발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을 했었는데 예. 마크 핸드릭슨이 새롭게 만든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 의해서 출시 5년 만인 1998년에 자취를 감추게 돼요. 저는 지금 아까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웹브라우저가 해주는 일은 네. 어떤 영문으로 된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DNS에 찾아가서 그걸 매칭시켜주는 일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네네.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영문 주소라는 것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몇 곳 없었을 한정적이었겠죠. 거란 말이에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가 공개해준 그 사이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겠지. 근데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그 모자이크에서 보여주기 좋게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겠네요. 웹사이트들이요. 네.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이제 웹 표준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네.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을 구성하는 하이퍼링크, 네네. 이제 인터넷에 주소를 누르면 네,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게 인터넷의 기본 요소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웹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대단한 걸로 진화를 그러니까 모자이크 만들었던 사람이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자이크를 만든 아까 마크 앤드릭스라는 사람이 네. 학부로 졸업하면서 이 국립 슈퍼컴퓨팅 연구소를 나가요. 학부라고? 학부. 그럼 굉장히 어린 친구가 그걸 먼저 만들었구만. 어린 친구가 만들었어요. 아니야 그 오. 당시에 대학교만 들어가도 아주 수재였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는 어렸긴 어렸을 거 아니야. 모르지 그건. 그치. 네. 그래서 우수하고 육수하고. 늦가기 학생일 수도 조용히 해요. 있고요. 네, 넘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NCSL을 떠나게 되면서 네네네. 이미 모자이크로 이름은 알렸어. 그렇지. 업계에서 이제 이름을 알렸겠죠.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면서 인터넷 브라우저 같이 만들자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짐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 마크 핸드릭슨이랑 짐 클락이랑 둘이 힘을 합쳐서 바로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모자이크를 원래 만들던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걔네가 좀 그런데 계속 같은 이름 써가지고 회사 찝찝으리하게 차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얼마 안 가져가지고 이름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요. 넷스케이프는 이제 알겠네요. 이제 알겠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국내 관공서 사이트들을 사파리로 가끔 들어가면 넷스케이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넷스케이프 6.0은 지원하지 좀 않습니다. 굉장히 억울해. 난 넷스케이프라는 걸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네. 네,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가 1994년 10월에 베타 버전으로 넷스케이프 0.9가 탄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자이크의 소스 코드는 단 한 줄도 안 쓰고 직접 다 만들었대요. 오. 자존심. 그래서 처음에는 넷스케이프라는 이름 대신에 모자이크 킬러라는 이름으로 모질라라는 코드네임을 썼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둘의 갈등이 네. 좀 깊었다. 거의 NC 소프트 같은데. 약간 좀 옹졸하네요. 뭐 몰라요 난. 네. 네. 아니 못 쓰겠다고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구차하게 그랬을 것 같아 왠지 느낌에.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좀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한테 입맛에 꼭 맞춰가지고 네. 다른 브라우저 대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뭐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잘 제공하고 속도도 빠르고 네. 그다음에
윈도우, 맥, 유닉스 이런 멀티 플랫폼들을 지원하면서 넷스케이프는 95년까지 독주의 시대를 달려요. 시장 점유율 84%. 왜냐면 제가 윈도우 95를 쓸 때요. 그때 한창 좋다고 이제 게임을 윈도우 시대야 이러면서 윈도우 95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또 95세대야. 95 이전부터 썼었죠. 잠깐만. 그치? 근데 저는 넷스케이프를 모르는데 아이콘이 그럼 어떤 거예요? 등대 모양. 몰라? 등대예요? 어.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초창기 인터넷 하셨던 분이라면 그 넷스케이프의 등대가 계속 인터넷에서 찾아다니면서 등대 그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은 뺑글뺑글 돌잖아요. 뭐든지 어떤 브라우저든지 약간 도는 게 로딩하는 그 정석인데 네. 그때는 등대가 움직였어요. 등대가 움직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 빛이 2를 계속 돌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가 더 귀여웠네. 심장이 되게 바운스해서 그걸 돌고 있으면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느렸기 때문에 네. 천천히 불러와요. 등대가 돌면서. 그러면 내가 뭘요? 뭔가 사진을 뭘요? 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두근두근했죠. 그래서 이 인터넷 넷스케이프가 시장 점유율 최대 84%까지 달성을 하면서 네. 95년 8월에 이 기업 공개를 IPO를 하는데요. 오. 29억 달러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게 돼요. 넷스케이프는 넷스케이프밖에 없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오 대박. 스냅챗이나 거의. 그치.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네네. 넷스케이프 인터넷 스위트라고 해서 뭐 인터넷 이메일 브라우저, 뭐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팔았어요. 그치. 이때까지만 해도 브라우저가 무료라는 개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돈이 팔았었는데 됐던, 네.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넷스케이프는 2008년 정도에 세상과 빠이빠이를 합니다. 왜 왜 빠이빠이를 그럴까요? 하냐면 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너무 점유율. 잘 치고 올라오는 거야. 사실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 넷플릭스라네. 넷스케이프. 네. 넷스케이프가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히. 네.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인터넷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걸 왜 깔아야 되는지 이제 모르게 된 거지. 넷스케이프라는 그것도 걸. 말이 많아요. 사실 끼워 팔기라고 해서 그치. 욕도 많이 먹고 소송에서 이제 패한 적도 많고. 네. 그래서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넷스케이프가 발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굉장히 잘 말해줬는데 끼워 팔기를 하게 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뭐 가격 공짜니까 그다음에 접근성 깔려 있지 그다음에 뭐 성능 구매 편의성 모두 떨어지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시장에 사라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어요. 네. 지금까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인데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 내는데 역시 MS에 패배를 하죠. 네. 그러면서 AOL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고요. 네. 아이고. 그리고 넷스케이프 출신 개발자들이 나중에 모질라 재단을 만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자들이 나중에 파이어폭스라는 그 대단한 그래요. 브라우저를 만들죠. 그 네. 모질라는 아까 전에 코드명이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의 약자라고 했었죠? 거기. 모자이크 킬러. 모자이크 킬러죠. 아주 앙심을 품었네요. 아직까지도 그 앙심을 이게 해소하지 못한 느낌이네요, 약간. 네. 네. 그 재밌는 게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그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네네네. 프로그램 속에 개발자들이 재미로 숨겨놓은 숨겨놓은 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모질라 모양의 그 고질라 모양 있잖아요. 네네. 고질라 모양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브라우저마다. 아, 진짜? 심지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찾아보면 고질라 모양의 이스터에그가 있고 뭐 파이어폭스도 찾아보면 고질라 왜, 모양이 왜요, 왜? 그냥 그게 약간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요소가 된 거죠. 그게 듣고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모질라는 지금 재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모질라 재단인데 누굴 죽여버리겠다는 재단이잖아. 그렇지. 누굴 죽여버리겠다는 그 되게 재단이지.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무튼 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쨌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세상을 다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질라 재단이 파이어폭스에 기반한 엔진을 가진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출시를 하는데요. 네. 이 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는 얘네들 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브라우저가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네. 최초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파이어폭스의 엔진을 가진 그러니까 파이어폭스의 전신. 파이어폭스가 나오고 나서 별개로, 별개. 나오고 나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출시를 했는데 오. 파이어폭스 엔진을 가진 채로 출시를 했는데도 이제 그 시장을 뒤집지 못했어요. 이미 브랜딩이 그거는 망했어요.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이름을 그 점집에서 다시 지어야 돼요, 진짜로. 이름이 잘못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파이어폭스 엔진이란 말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엔진. 그래서 지금까지 브라우저의 초기 좀 싸움을 봤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이겼죠?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익스플로러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엔진이 있고 아까 모자이크를 말씀드린 모자이크에도 자기 나름대로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엔진이라는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브라우저 다양한 브라우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에서는 엔진이 심장 같은 건데 이것도 그래요? 맞죠, 그렇죠. 그 브라우저의 십기통.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아. 네. 그래서 요새는 뭐 그냥 브라우저 엔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뭐 렌더링 엔진이라든지 레이아웃 엔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웹을 만드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네.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뭐 HTML이라든지 네. 뭐 CSS 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네. 거니까 네. 인터넷을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들을 해석하고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녀석들을 엔진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그 브라우저 의인화 시간에 들어본 대로라면 DNS에 그 주소를 물어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갔어. 네. 그리고 자가 발전에 가서 그 브라우저가 야 니네 내용물 좀 보여줘라고 해서 그 내용물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엔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실장 똑똑한데? 그럼 그걸 그 모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7.0에서 자가 발전 홈페이지를 열면 거지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크롬에서 열면 또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7.0 때 쓰던 엔진이 말도 안 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신 기술들을 해석을 못하는 옛날 엔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엔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 이제 브라우저들을 뒤에 소개를 하려면 이 엔진들을 얘네 엔진 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것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모질라까지 했으니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 중에 하나가 게코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개코요? 개코? 게코. 다이내믹 듀오 게코 말고 개코나 할 때 그 GK의 약자지. 네. 뭐라는 거야? 네, 네. GECKO 네. 게코 엔진인데요. 게코. 요거는 모질라 재단에서 후원하는 엔진이에요. 근데 네. 이게 넷스케이프에서 갈라져 나온 엔진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음. 지금은 모질라 재단의 그 파이어폭스에서 사용되는 엔진이에요. 아, 파이어폭스 엔진 이름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개코인 거예요. 아까 제가 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 엔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더 이제 좀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는 게코 엔진을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코 엔진을 지금 파이어폭스도 쓰고 있고 네. 넷스케이프도 썼었던 네. 네,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파이어폭스에서 쓰고 있는데요. 파이어폭스에서 이 게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게코 엔진에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쓰이는 그 일부 언어들, 속성들을 네, 네.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웹 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건 예전에 과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렇죠. 것들이네요. 그렇죠. 인터넷에서는 이런 브라우저 간의 엔진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웹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 이 웹 표준을 맞출수록 좋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어쨌든 이 웹 표준을 준수하는 편인데 아직도 너무 옛날 그 엔진들을 갖고 있어서 모질라 재단에서는 요새 서버 엔진이라는 거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안전한 브라우징이랑 그다음에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니까 뭐 여러 가지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엔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요새 서버 엔진이랑 새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웹킷 엔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웹킷 엔진은 네. 그 애플에서 개발한 소스인데요. 네네. 그 리눅스의 KD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나온 엔진이에요. 네네. 그래서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오픈 소스 엔진인데 요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이 엔진을 이용해서 네네. 사파리, 애플의 사파리. 사파리가 웹킷을 쓴다, 이런 게 이 부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구글의 크롬. 크롬도 웹킷이에요. 크롬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웹킷을 사용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중간에 웹킷 개발자와 약간 이제 방향성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네네. 구글은 이 웹킷을 개량한 버전인 자기네들 나름대로 개량한 버전인 블링크라는 엔진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애플은 웹킷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뿌리는 같은 엔진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게코 엔진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렌더링 속도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웹킷이? 웹킷이 속도를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빨리 있고요. 보여준다는 거죠. 똑똑하네. 네, 그다음에 웹 표준도 잘 지키고 있어서 그 오픈 소스 브라우저들이 웹킷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애플이 얘네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엔진들을 잠깐 몇 가지 얘기해 주다가 이제 짚고 넘어갈게. 네. 엔진이 같은 걸 쓰면 네. 보여지는 형태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이 웹킷을 썼는데 A라는 브라우저에서 웹킷을 써서 만들었어. 네네. 근데 이게 좀 틀어졌어요. 좀 이제 한 줄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 네네네. 근데 B라는 그 브라우저 똑같은 웹킷 엔진을 쓰잖아요. 네네. 그럼 둘이 똑같이 틀어져요. 그렇겠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브라우저가 있긴 한데 네. 뭐 같은 엔진을 썼다면 렌더링 되는 게 비슷하다. 문제가 라고 같다. 문제가 같은 엔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트라이던트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삼지창.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사용되던 엔진입니다.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 이름부터가 뭘 되게 찔릴 것처럼 생겼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인터넷 프로로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11이거든요. 네. 11? 11에서 쓰는 트라이던트 엔진. 네. 그다음에 11에서 10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의 트라이던트 엔진, 네. 9 엔진, 8 엔진, 7 엔진, 6 엔진, 5.5 엔진. 이 엔진이 그냥 하나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하위 호환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네. 계속 그 엔진 하나가 너무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트라이던트 엔진은 당연하게도 윈도우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점이죠. 야 이건 이렇게 들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진짜 똥이네요. 대단한 엔진이에요. 네. 아니 뭐 나름 그 잘 팔았네.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그리고 어느 정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들 나름대로 지네 맘대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겠지. 고립됐어.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되게 우리가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속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뭐 몇십 퍼센트 90을 자기들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표준을 또 만든 거죠. 그냥 트라이던트에서만 되면 다 된 걸로. 어. 자동차로 치자면 그 엔진 부분이 막 엄청 긴 거잖아. 그 계속 쌓여가지고. 뭐 그거 커진- 거기에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어쨌든 엄청 무겁고 음. 거길 다 통과하려면 100만 년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년 된 자동차에 네. 똑같은 엔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멋있는데. 네. 되게 차로 치면 멋있지. 여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트라이던트의 개량형으로 웹킷은 오픈소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웹킷을 흡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트라이던트 도저히 못 쓰겠다. 지들도 진짜, 못 쓰겠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쓰레기야. 그래서 엣지 HTM이라는 그 엔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엣지 내장된 엔진으로 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던트 엔진에는 10, 9, 8, 9, 7, 6, 5 네.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들 호환 다 버리고 그냥 웹킷에다가 차라리 맞춰서. 자기네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좀 넣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든 엔진이에요. 갈아 엎었구나. 네. 또 왜 만들었어 뭘 또. 아 그래도 이번에는 네. 표준을 잘 지켰지 않나요? 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발 속도도 굉장히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빨리 볼 수 있어요. 네.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군요. 아무도 안 쓰지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웹브라우저의 시대는 웹킷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대세는.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크롬과 저기가 쓰고 크롬과 있으니까. 사파리, iOS의 기본 브라우저 그들이 쓰고 있으니까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 2015년 기준에 웹킷 엔진을 가진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나머지 50%는 지들끼리 조금씩 먹고 있는 게 그렇지. 50%를 먹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파이어폭스는 나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선두 주자들끼리 지금 복작복작 하고 있는 건데 네. 굉장히 뒤처진 편이네요. 그렇죠. 거기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저 개코도 도마뱀 같은 거 말하는 거고 그쵸. 파이어폭스로 동물이고 동물을 좋아하네. 브라우저들이 그게- 모질라 재단이 그런 거에 좀 친화적인가 봐. 재단 느낌 나면 말씀하세요. 약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가 봐. 뭐 동물 보호 재단이야. 보호하는 느낌도 내긴 내야 되거든. 그래서 막 고질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모질라 재단에서 만드는 인터넷 네.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썬더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걔 굉장히 썬더하지 않아요? 굉장히 포켓몬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귀여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혀 썬더하지 않다고. 프로그램의 벼락을 맞았어 그냥. 그래갖고 저러 자꾸. 자꾸 저러. 이메일 새로 고침을 못해 멍청이가. 네.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졌다고 봅시다. 일단 트라이던트는 좀 접고요. 네. 뭐 더 얘기하셔야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했지. 이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엔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끝났습니다. 브라우저에 대해 이제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까? 네, 그렇죠.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처음으로 네. 한번 짚어볼 이야기가 넘어야 할 산맥이 좀 많네요. 그 아까 모질라를 누가 찔러 눌렀다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요. 넷스케이프를 누가 찔러 눌렀냐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찔러 눌렀죠. 그치. 모질라가 찌른 게 아니고. 트라이던트를 끼우고서 트라이던트 검색창으로 엔진을 가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갑툭튀하는데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때 95%전 세계 점유율 95%를 자랑하면서 그치 그냥 넷스케이프- 인터넷이지 걔가. 넷스케이프를 말 그대로 찍어 누르면서 성장한 브라우저인데 네. 지금의 점유율은 10% 정도. 진짜요? 네. 계획대로 되고 있다. 아니 근데 95%였으면 우리가 인터넷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네 사실. 그럼 사실상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방송 초에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은 파란색 동그라미 아니냐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죽어야 돼. 아직도 안 빨리 죽었어. 관짝을 닫아야 되는데 잘 안 계속 닫혀. 계속 열고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꾸 열어줘. 좀만 더 열어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네. 모자이크 브라우저 있잖아요. 네. 제가 말했던 그 브라우저. 네. 걔를 사들여가지고 발전시킨 브라우저예요. 샀어요. 사가지고 발전시켰고요. 돈이면 다 되지.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까지 나와 있고 네. 윈도우 XP 있잖아요. 네네. XP에 기본 탑재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의 경우에는 이 그 정보 탭을 열어보면 모자이크에 기반해 있음 이런 말이 써져 있을 정도예요. 본 적 있어요. 그럼 지금도 XP 이제 지원은 끊겼지만 그 안에 모자이크의 영혼이 들어있네요.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온기가 남아있는 앱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에스케이프는 브라우저를 돈 주고 사서 썼어야 했는데 이 아까 말했다시피 끼워 팔기를 한 거야 운영체제다가. 맞아. 그럼 이건 보면 약간 치사하긴 하다. 그렇지. 얘기 들어보면. 좀 치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가깝게 있고 공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죠. 성능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네.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 이런 기능도 되게 만들고 싶어. 그치. 막 예를 들면 글자가 막 날아와서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마퀴 태그라는 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마퀴 태그를 해.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마퀴 태그라고 네. 글자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나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에서 나무 웹 에디터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른 브라우저에서 안 되는 거 지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웹브라우저를 쓰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그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지. 없었겠네요. 다른 걸 못 쓰겠는 네. 상황이 생긴 거지. 다른 건 구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액티브엑스라는 시대의 악의 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플러그인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지네 맘대로 태그들을 만들죠. 네. 웹표준을 지키지 않는 렌더링 엔진. 렌더링 엔진 이름 뭐라고요? 뭐야? 그 트라이던트. 잘했어. 트라이던트. 그래서 이런 엔진 수업 시간이야? 사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잊으세요 없어졌- 트라이던트. 그리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안 쓰고 있고요. 가슴 속에 묻어놔. 역시 근데 윈도우 내장된 브라우저는 이름 때문에 윈도우 10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긴 해요. 네, 저도 사실은 맞아요. 회사에서 업무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OS를 쓰는 사람들, 리눅스나 맥 쓰는 사람들도 이거 브라우저 때문에 윈도우 깔아 쓰죠. 네, 윈도우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죠. 이게 그 엣지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살리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부용 웹브라우저가 돼버렸어요. 아니, 한국 아니지. 사우스 코리아 거벌먼트용 웹브라우저가 됐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간에 야 우리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안 만들게 이렇게 관짝을 닫을게. 안 만들게. 그때가 윈도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6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더 이상 우리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보다 일찍이었네요.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제 뭐 모종의 이유로 다시 만들게 됐는데요. 어른의 사정으로. 그거는 제가 다시 이따가 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MS가 지들도 이게 브라우저가 문제가 많은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이던트 엔진 버리고 엣지 HTML이라는 엔진이 들어간 네. 엣지를 만들게 되는데 엣지를 쓰면 왜 좋은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우리가 메모 특집 때 얘기했던 원노트. 네. 원노트 제가 막 좋다고 엄청 그랬잖아요. 근데 안 쓰잖아요 본인은. 이제. 줬어요. 요새도 쓰긴 쓰는데 애플 네. 펜슬을 잊어버려가지고 좀 마음에 안 아, 드는데. 진짜요? 11만 원. 잃어먹었어. 내 거 11만 원. 됐어. 어쨌든 이 이렇게 엣지를 또 물건을 이용하면요. 파는. 엣지에 원노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크랩을? 웹브라우징 하다가 그 위에다가 바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이발소에서 구글 킵이랑 구글 독스가 합쳐진다고 했는데 이미 저긴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그치도 뭐 했네. 이제 브라우저 차원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엣지를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윈도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아니 그러니까 타블렛이나 이런 데서 쓰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MS 윈도우에 내장된 음성 인식 비서 코타나? 코타나랑 연동이 돼가지고 네. 뭐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서 바로 뭘 예약한다거나 네.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긁어서 보면 코타나가 읽어줘요. 그리고 번역까지 해준다거나. 네네네. 뭐 코타나가 아직 한국어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못 쓰고 있지만 네. 한국어가 된다면 엣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엣지 꿀팁 10개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하겠네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굳이 결제 때문이 아니면 뭐 굳이 아예 쓸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깔린 엣지를 쓰셔도 충분히 안전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i 최신 버전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시장 점유율은 11.5%고 네. 엣지는
좀 그보다 처참한 4.8% 정도예요. 진짜 사용자가 없긴 없네요. 아직은. 둘이 합쳐서 2%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엣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떠도 되는데 네. 엣지는 그 여러 그 모질라 재단에서도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자 이럴 정도로 좀 괜찮게 나왔었나 웹 표준에서도 네. 밀리지 않고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호된 그 비난을 받고 좀 마음 고쳐먹고 만든 브라우저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그 기획자나 마케터들한테 잘 좋은 본보기인 것 같은 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 약간 그런 걸로 굳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언론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문제점 이러면서 때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엣지도 덩달아서 뭔가 이거 느리대, 크롬이 더 빠르대 이런 걸로 이제 굳어진 게 아닌가. 거기다가 멍청하게 그 아이콘을 그대로 복각해 왔어.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렇긴 하죠. 네. 그게 나름 도움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네. 근데 저는 엣지를 굉장히 극찬하는 편인데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못 써요, 사실.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네이버도 잘 안 돼, 엣지에서는. 이상하게 떠.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없는데 해외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빠르게 동작한다고요.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이게 아방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다르게 다 갈아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웹 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모두가 알고 있는데 하필 또 그 천재만 모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닥부터 갈아엎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엄청나질 것이다. 네, 이거는 어디서도 이길 수 없는 브라우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거든요. 9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요. 그럼 또 실수할 수도 있어, 진짜. 그렇지. 또 그러면 액티브X2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지. 네. 액티브 Z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좀 초창기부터 인터넷 브라우저 초창기부터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한번 네.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뭘 좀 얘기하실 건가요? 이제 다른 브라우저들. 이제 좀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항마로 나왔던 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점유율 높은 것들. 그다음에 긍정인가 모바일 브라우저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시대에 높은 점유율을 가져간 친구들을 이제 얘기해 보겠군요.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